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건 뭐냐? 바로바로 맥북 M2 에어 vs M1 에어입니다. 맥북 에어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M1과 M2 중 도대체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하셨죠?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M1 맥북 에어는 CPU M1 8코어, 램은 기본 8기가에서 최대 16기가, SSD는 기본 256기가에서 최대 2TB, 그래픽카드는 M1 7코어 GPU, 배터리는 49.9Wh. M2 맥북 에어는 CPU M2 8코어 CPU, 램은 기본 8기가에서 최대 24기가, SSD는 기본 256기가에서 최대 2TB, 그래픽카드는 M2 8코어에서 최대 10코어, 배터리는 52.6Wh. 스펙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M1에서 램은 최대 16기가였는데 M2S는 최대 24기가이고, 그래픽카드는 M1 기본 7코어지만 M2는 8코어, 10코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약간 더 증가해서 M2가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스펙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신 기종은 M2가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스펙은 워낙 다른 유튜버들도 잘 말씀해주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들을 봐볼게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은 M1이 13.3인치, M2가 13.6인치, 0.3인치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체감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면 위에 이렇게 아이폰처럼 노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노치 형태가 되어서 상단 베젤 부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서 상단 메뉴바가 노치 부분으로 올라가고 그만큼 조금 더 커진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 보기 전에는 에이 얼마나 큰 차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차이가 노트북에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줘서 M2 화면이 확실히 크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안 그래도 에어라인이 화면이 제일 작아서 M1을 사용하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M2는 그래도 더 낫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밝기 같은 경우도 M1이 400니트, M2가 500니트로 100니트 밝아졌는데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야외에서 사용할 때 은근히 차이가 생길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 부분은 외관입니다. 외부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어요. M2 에어는 노트북을 여는 부분도 얇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라인을 보여줬는데 M2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보여줍니다. M1 디자인이 더 이쁘다는 분도 계시고 M2 디자인이 더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봐서 이 디자인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무게는 둘 다 에어답게 맥북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는데 두 개의 무게 차이는 체감상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아주 가벼워요. 색상도 차이가 있는데요. M1 에어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만 있는데 M2는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 색상이 추가됐어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모든 애플 제품에 다 있어서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는 M2 에어의 아이덴티티 색상이라 눈에 딱 띄고 무엇보다 애플이 색상을 참 잘 뽑아내니까 확실히 이쁘네. 기존에 있던 색상이 질렸던 분들에게 또 새로운 구매를 하게 만듭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화면의 차이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 외에도 키보드 쪽을 보시면 입력 방식이라든지 배열이 서로 같지만 위쪽에 펑션 키가 좀 달라졌어요. 제일 위쪽 라인들이 기존 키들보다 더 커졌고 터치 아이디 부분도 좀 더 커진 모습이에요. 옆 라인을 보시면 C타입 포트는 두 개로 동일한데 M2에는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새롭게 생겼어요. 맥세이프 충전 포트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맥 유저들이 이 충전 포트를 아주 환영했습니다. 저는 C타입 포트를 통해 충전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노트북 충전하시거나 충전 케이블에 걸려서 노트북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맥세이프 충전 포트는 좌석으로 부착되는 형식이라서 적당한 힘으로 당겨주면 툭 빠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자석이 툭 떨어지면서 사고를 방지해주기도 해요. 그 외에도 이 충전 포트를 활용하면 안 그래도 에어에 부족한 C타입 포트를 확보할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사운드! 스피커는 M2 에어가 훨씬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들어보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M2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아주 작은 차이 정도라서 사운드 차이로 M2를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원래 맥북 스피커는 키보드 양옆에 있었거든요. M1을 보시면 옆에 구멍을 뚫린 부분이 스피커인데 M2는 그게 사라졌어요. 대신 키보드 아래 즉 본체 안에 스피커를 탑재해서 스테레오 채널이 아닌 4 스피커가 되었고 이런 점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좋아졌다 합니다. 제가 맞기라 이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능! 제일 중요한 성능이에요. 성능 테스트는 SSD 속도 테스트, 시네벤치를 이용한 CPU 테스트, 실사용을 기반한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렌더링 테스트 이렇게 총 3가지를 해봤어요. 가장 먼저 SSD 테스트입니다. SSD부터 살펴보면 256기가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M1은 3기가 정도 속도로 일반적인 M1 칩셋 라인들이 보여주는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럴수가 M2는 그 절반인 1.5기가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M2 256의 경우 싱글 랜드 플래시를 탑재해서 성능이 반토막이 났어요. M1급의 속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256기가가 아닌 512기가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물론 1.5기가 속도도 충분히 빠른 속도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네요. CPU는 시네벤치 스코어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차이가 크진 않아요. 싱글 코어 점수는 M1, M2 각각 1500점, 1605점으로 100점 정도 차이가 났고 멀티코어 점수는 M1, M2 각각 6765점, 7934점으로 1000점 조금 넘게 차이 났습니다. 스코어로 봤을 때 코어 수가 똑같아도 M2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경우 체감을 느끼기 어려운 점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동영상 편집 같은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단순 사무 작업이나 인터넷 서치, 포토샵 등 가벼운 환경이라면 차이를 크게 느끼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배터리 타임 경우에는 M2가 조금 더 배터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타임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마 M2가 조금 더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만큼 전력 소비가 증가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맥북인 만큼 게임으로 실사용 테스트 하기보다는 작업적인 측면에서 속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둘 다 4K 영상으로 동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한 후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출력을 해봤는데, 테스트하기 전에는 M2가 더 좋게 나왔으니까 M2가 먼저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차이가 없었어요. 둘 다 거의 동시에 끝나요. 1초 정도 차이를 두는 정도라서 진짜 동시에 끝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리해보면서 각 제품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M1 맥북 에어 장점, 맥북 중에 가장 저렴하다. 저렴한 만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맥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단점, 출시된 지 벌써 3년이나 돼가서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 스피커가 그리 좋지 않다. 화면이 가장 작다.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M2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M2 맥북 에어의 장단점, 장점, 에어임에도 거의 14인치급 화면을 보여준다.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있다. M1 에어보다는 모든 면에서 소폭 상향되었다. 색상이 다양하다. 단점은 뭘까요? M1 에어와 비교해서 가격이 오른 만큼 좋은지는 모르겠다. 프로와 에어 그 어딘가 있는 애매한 느낌이다. 에어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SSD 256기가는 속도가 반토막 났다. 실사용에서는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 M2에 대한 최적화가 많이 진행돼서 많은 앱에도 적용된다면 M2에서 속도는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2 에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SSD예요. 가격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몇십만원씩 비싸지니까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굳이 SSD 업그레이드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기본 용량이 256의 선호도가 높고 판매량도 높은데 그런 256기가의 SSD 속도가 반토막이라는 건 큰 단점 같아요. 물론 반토막이 나도 1.5기가 정도 속도면 불편함이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게 준 노트북의 성능이 반토막 났다는 건 충분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점토들 추천을 드리면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요소가 덜 중요하고 저렴한 가격이 더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M1 에어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돼요. 반대로 조금 더 나은 성능의 새롭게 출시한 컬러 등 더 나아진 디자인과 더 좋은 성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M1보다는 M2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가격 대비 정말 좋은 노트북이니까 어느 걸 사셔도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